증시가 또다시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도 장 초반에 좀 오르나 싶더니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계단식으로 끝까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후장에서 하락이 컸는데 지수를 보면 만기일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만기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3거래일 동안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덜 심한 편인데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음봉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 음봉에서 거래량 좀 실렸기 때문에 하락에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도 일부러 2~3%씩 안 빼고 야금야금 1% 안팎으로 3거래일 연속 다 보면 거의 0.6%, 0.4%, 오늘도 0.6% 정도 이렇게 1% 안팎으로 야금야금 지수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황금선 위에 있지만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황금선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구간이 될 수는 없고 적극적인 구간이 되려면 이 마지막에 상승했던 이 양봉의 자리를 최소한 723포인트 이 정도까지 아니면은 오늘 떨어진 거 다 회복을 한다던가 오늘 고점 723포인트죠. 723포인트까지는 말아 올려가지고 지지를 해줘야지 그 다음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의를 하는 게 좋고 시세를 줄 때 무조건 먹고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시간의 거래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험매수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얘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정규시장에서 벌어놨던 거 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20만원, 30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0.45% 급등을 했고 좀 하락하다가 급등을 마지막에 했고 인버스도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했다는 것에 안도를 둬야 되고 내일 시장에서도 역시 이게 빠져버린다면 내일 코스닥이 갭 상승해서 또 빠져버린다면 힘이 없다면 다시 마이너스로 간다면 그때는 진짜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관망해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시간의 거래 트렌드가 눌림목에서 급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틀 전까지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 눌림목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눌림목 뒤에는 그 다음에 시세를 한 번쯤은 더 준다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눌림목이 있는 종목들 장대양봉 뒤에 눌림이 있는 종목들이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대양봉 뒤에 완전히 이걸 파괴하는 장대 음봉이 안 나오는 이상은 웬만하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 한번 쉬어갔다가 그 다음 거래에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많이 몰립니다. 여기에 불을 지펴주는 것도 이 91만 주 이거는 그냥 대놓고 쌓아놨죠. 이거 개미들 물량 아닙니다. 누군가 대놓고 쌓아놨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억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내일 시초가를 보고 시초가를 도저히 못 지킨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되고 웬만하면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의 IA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 대우부품 이것도 눌림목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4%가 올랐죠. 오늘 거래량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접근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한 800만 주 이상만 터져줬으면은 확실하게 접근을 했을 텐데 이거는 좀 예외적으로 시간의 거래 급등을 했죠. 그리고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데 저것 말고는 딱히 지금 볼만한 게 없습니다. 따로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될 건 없고 장이 끝나면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고 뭐 어떤 종목이 하락을 했는지 참고 정도만, 하락은 뭐 안 봐도 되지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더라도 관심 종목은 봐야겠죠. 관심 종목은 넣어놓고선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것이고,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시장이 좋다면 그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폭락할지 하락할지 아무도 그것을 못 맞추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이렇게 갱신해 주는 게 좋습니다. SG세계물산은 거래가 최대한 줄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하락을 했죠. 처음에는 거의 한 2% 정도 2% 이상 상승을 하는 것 같더니 그대로 무너지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이 단기 5일선을 깨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무너진 게 아니고 며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시간이 더 필요하고, 혹시나 밑골이 없는 음봉으로 마감을 할 경우에는 좀 그때부터 경계해서 뭐 고점에서 물렸다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차익 실현으로 방향을 잡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당장 내일 매수하기보다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인터텍 이것도 오늘 16%까지 올랐죠. 보시면 16%까지 올랐다가 거의 보합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한 12시쯤에 16%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보합까지 내려갔습니다. 저가 보시면 5,230원 정확하게 보합까지 내려갔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났고 보합까지 내려갔다가 8%에서 마감을 했지만 뭐 이미 시세를 한번 주었고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윙이나 아니면 단타나 이제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텍 시스템 이것도 거래량 깡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한가 뒤에 오늘도 변동성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런 거래량 깡패 종목은 웬만하면은 변동성을 일으켜주죠. 장 초반에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눌릴 때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거의 3%그 정도까지 밀렸다가 이게 이렇게 7%까지 장중에 7%까지 한순간에 반등을 했다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변동성이 엄청났고, 하지만 그 뒤로 주가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이 눌림에 대한 기대 매수세가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런 급등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장중에 마이너스 5% 이상 무너지지 않고 뭐 특정한 구간까지 내려가지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뭐 이 구간에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 못하면 확실하게 뭐 장중에 황금선을 회복하고 황금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 이럴 때 진입을 해도 되고, 뭐 이때 진입을 해서 여기서 못 올라주고 한 단계 더 내려버린다면 이 밑에 밑꼬리 하단을 기준으로 잡고 이 하단을 깨면은 손절로 하시면 되니까 이쯤에 잡고선 손절가를 정하고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계속 하락했다가 그 하락에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거래까지 거의 4% 올랐거든요. 이틀 동안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와 주었고 시간의 거래에서 4%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갭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수익 줄 때 매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게 혹시나 갭 상승이 높아진다, 2335원보다 훨씬 높아져서 막 5%, 7%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여유를 두셨다가 이 시간의 종가인 2335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초가가 7%, 한 5% 떠가지고 거기서 더 못 오르고 이 2335원을 깬다, 이러면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오늘까지도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7% 정도의 갭 상승이 나와서 좀 그 상승을 유지해 주면서 10%, 15% 이렇게 시세를 준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3%쯤에서 머물면서 서로 단타 치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또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을 줄 때 실현을 하고, 뭐 손절을 잡겠다면 종가 기준으로 오늘 저가인 210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2100원 정도를 깬다면은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 손절이고, 그게 안 나온다면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SG세계물산처럼 위아래로 변동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만 잘 들어가면은 충분히 며칠 동안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거래량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고 그 변동성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해놓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LTC인데 이거는 하루 종일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루 종일 고생했다가 겨우 보합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차트 상으로는 제가 말하는 눌림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급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손절은 역시 오늘 저가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손절을 하려면 좀 부담스러운 손절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나 진입을 한다면 비중을 적게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트가 일단 좋기 때문에 놔둬 보겠습니다. 놔두고 지켜볼 것이고, 혹시나 들어갈 거라면 비중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 이거는 오늘 거의 마지막 탑승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오늘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보합까지 반등을 했죠.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무조건 하락에만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이 길어졌고 오늘까지 눌렸기 때문에 4% 눌렸다가 올랐으며, 더 이상은 이런 기회를 줄까 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좀 내리긴 했지만, 결국에 이 종목 힘이 정말 강합니다. 힘이 강하고 기관 쪽에서도 많이 끌어주고 있고, 더 이상의 신규 진입자의 그런 매수 기회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당장 매매할 게 아니고 내일 단타 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스윙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알맞지 않으니까 종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대응할 종목은 콤텍 시스템과 LTC 이 정도 두 개로 남겨두고, 이 LTC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오늘 보니까 밑에로만 변동성이 있었지 그렇게 활발한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장중에 좀 많이 지루했고, 이거 한번 샀다가 진짜 지루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진입을 하려면 장중에 혹시나 오전장에 50만 주 이상이 터지냐 이런 걸 확인하고, 50만 주 이상 터지면서 고점을 뚫어줄 것 같다, 뭐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비중을 최소화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남겨두고 새로운 종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면 뭐 따로 추가할 종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지루했고 대부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들은 오르기만 하면 윗꼬리 달고 내리기 바빴고 긴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고 점점 신저가가 나오는 종목들, 황금선을 깨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는 별로고 코스닥을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XINC 이거는 따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한 달 전에 상승 이력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오늘 그냥 반짝인 것 같아서 윗꼬리도 길죠. 26%까지 올랐다가 10%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방도 오늘 좀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추가 대상이 아니고 윗꼬리가 긴 게 많죠. 장중에 막 20%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내리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그냥 짧게 먹고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줄 때 못 먹으면 그냥 그냥 바로 손실까지 이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 보면 좀 개인들이 다 물렸죠. 이런 거 잘못 물린 사람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윗꼬리가 아주 긴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상태이고 알서포트 이 종목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다시 추가할 텐데 요즘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10%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1% 떨어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부 파란불이네요. 파란불에서 마감을 했고 거래가 줄지 않고선 계속 거래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꺾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잡으려면 상당한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스윙도 괜찮지만 이제부터는 한 5일선을 기준으로 좀 타고선 올라가서 고점을 순식간에 뚫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예상을 해본다면 양봉 한 번만 양봉이 뜨면은 이 고점을 잡아먹기 때문에 5,000원 호가로 가격을 변화시키면서 5,000원, 6,000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주가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는다. 내려야 할 자리 같은데 안 내리고 버텨준다. 이거는 그래도 고점을 한 번쯤은 뚫어줄 것 같다. 이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관심 종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고 있으면은 바로 시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진짜 힘든 시간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좀 잊혀질 만할 때 순식간에 올라가서 고점에 근접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고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가 하락을 했으니까 뭐 오늘 양봉이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마지막에 탑승을 했을 거라 이거죠. 개인들이 마지막에 탑승을 하고 분명히 내일 시장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장 초반에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싼 가격에 노려보고 좀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의 신호만 보이지 않는다면 좀 스윙으로 적극적으로 집어넣고선 고점을 뚫어주는 것을 노리고 싶은데 지금 증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함부로 스윙으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접근을 하실 분들은 비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큰 물량 넣었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수 안 좋으면은 무조건 밑에서 끌어당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을 잘 하신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종목 같으니까 뭐 최대 길게는 다시 10%이 밑에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거의 10%의 손실이 나겠지만 그 10%의 손실이 나지 않기를 바라야 되며 웬만하면 손절가를 5%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일 시장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 다음 날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간단하게 다 둘러봤는데 딱히 눈에 띄는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증시 때문에 이렌텍도 그렇고 모베이스도 그렇고 이 좋은 종목들 스윙으로 못 잡고 계속 구경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하루였습니다. 증시가 계속 겁을 주니까 종목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스트레스며 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증시가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주식을 넣는 것은 진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심해봐야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뭐 따로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지 않고 관심 종목 이 세 개에서 소수의 종목으로 집중을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소수의 종목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내일 증시가 정말 중요하겠죠. 내일 증시가 다시 723포인트까지 올라온다면 종가가 이쯤에 올라와서 마감을 한다면 그냥 종가 기준으로 종목들 다 때려 박아도 됩니다. 다 스윙 투자로 종가 베팅 해도 되고 만약 여기까지 못 올라온다.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눌려서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선 그냥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그냥 윗꼬리 길게 해서 마감을 한다. 이러면은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감하고 콤텍 시스템, LTC 이것도 약간 애매해요. 이거는 절대 비중 높게 두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이 종목은 진짜 적은 금액으로 접근하거나 그냥 관망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 서포트까지. 이건 느낌이 좋은데 지금 혹시나 하는 증시의 하락으로 손실이 날까봐 이런 거는 손절가를 잡으려면 이 손절가를 잡는데 좀 크게 들어가거든요. 크게 5% 이상은 손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좀 방향을 아직 많이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려면 손절이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증시의 압박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100%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앞두고 지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내려가지도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 이렇게 세 종목으로 내일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